자, 여러분들 우리 2단원 우리 개인과 사회 구조에서 우리 2-1 우리 사회와 사회적 상호작용 여기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 피냐면 여기 4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회와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 결론부터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서 사회기관에 여러분들 좀 초점을 맞춰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사회화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사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냐면 우리 사회화는 그 개인이 어떠냐면 멈추지 않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와 관련된 우리 교과서 정리 하나만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치나 기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떠냐면 내면화하는 게 사회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맞는 지금 사회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떠냐면 이제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래갖고 야 내가 오늘 햄버거 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 가서 어떠냐면 야 오늘 내가 햄버거 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의 얘네들 모습은 개인주의가 좀 강해요. 알았죠?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실제 더치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햄버거 값은 내가 내야 되는데 네가 왜 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회마다 사회화 과정되는 모습들은 다른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와 관련된 구성까지 제대로 겪고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모습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에 딱 나오는 거 같아요. 사회화 기간을 구분하는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화 기간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우리 목적과 내용에 따라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 사회화랑 2차적 사회화로 여러분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가족이나 또래 집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2차적 사회화 기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형식적 수단적인 모습이 좀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학교에 해당되는 건 2차 그 다음에 가족은 1차라는 걸 일단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가 있고 비공식 사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는 사회를 여러분들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공적 사회화는 여러분들 사회화가 주 목적은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습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거는 우리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예문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 만약 삼성전자 연수원이 있어요. 알았죠? 연수원은 뭔가 사회와 관련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훈련소도 역시 사회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육군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공적 사회입니다. 사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떠냐 부수적으로 어떠냐면 여러분들 사회를 습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역시 똑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사회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어떠냐면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윤리를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회를 습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엄마가 만약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윗집 할머니 아랫집 할머니 나눠줬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할머니 봤더니 엄마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그다음 친절하다 그러면서 막 엄마를 칭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갖고 사회를 부수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음식이 있더라도 사람들이랑 나눠 먹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들 사회를 습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도 조그만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인기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와 관련된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제가 옆에다 여백에다 하나만 여러분들 좀 적어줄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족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사회학 기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내용에 따라서 어때? 1차적 사회학 기관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공식일까요? 비공식일까요?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사회 집단으로 분류하잖아요. 사회 집단. 알았죠? 그러면 얘는 1차 집단에 해당되고, 그 다음 공동사회, 유기사회를 얘기하면 공동사회에 해당되고. 어차피 우리 뒷부분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제가 미리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학교도 있어요. 학교. 자, 그러면 학교도 어떠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사회학 기관으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차적 사회학 기관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학 기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볼게요. 얘는 또 사회 집단으로도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 집단으로 분류하면 얘는 2차 집단. 그 다음에 얘 선택 의지가 반영되니까 이익사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학교 시험이나 여러 시험에서 어떠냐면 기업, 가족 이렇게 해놓고 걔는 어떠냐면 2차적이다 공식이다 그래서 오답들이 나와요. 알았죠? 그 다음에 사회 집단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학교 아니면 이제 또 하나 대중매체가 됐든 아니면 우리 아빠 아니면 회사가 됐든 1차인지 2차인지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꼭 좀 구분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학 기관 관련된 거는 구분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이 1차, 2차인지 공식, 비공식인지 구분하는 게 문제 포인트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사회화랑 예기사회화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사회화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문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민들의 적응. 여러분들 북한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사회를 다시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자, 그럼 예기사회화는 여러분들 어떻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 볼게요. 신입생 어떠냐 OT. 그 다음에 신입사원 연수. 알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문 최근 예문 몇 가지 더 적어줄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썼습니다. 예비 부모 교실. 이것도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어떠냐 미리 준비하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문이 뭐가 있냐면 우리 기출문제에도 한번 나왔는데 경찰학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떠냐면 예기소리하다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찰학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경찰대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경찰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경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되기 전에 6개월 동안 경찰학교에 가서 수갑 차는 방법, 총 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찰차 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예기소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제사회와 예기사회에 대한 예문 구분하는 것도 우리 문제 출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예기사회와는 어떠냐면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예문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점 우리 1강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논의 입장에서는 요거죠. 우리 어떤 유기체설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쵸? 기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이에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대로 된 사회를 겪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떠냐면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사회화를 겪지 못하면 그 사회 속에 적응 못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떠냐면 혼자 소외되고 그 다음 인간성 형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논의 입장에서 사회화를 보면 이거예요. 통합과 질서에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갈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배운 거 잠깐만 떠올리면 갈등의 입장에서 이거죠. 지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지배 기능이 있죠. 그럼 얘네들 대입고 투쟁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배계층이 지네들이 가진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와 관련된 갈등의 입장을 보면 결국은 기득권층이 지네들 편리하려고 만든 게 사회화다. 여러 가지 사회와 관련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걸 얘기하면 기득권층이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자,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겪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에 대한 걸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거울에 비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 다른 사람의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냐면 실제로 내 모습에 대한 사회화를 하나 둘씩 이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화된 타자를 통해서 또 역할을 습득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냐면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타자에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타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타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딱 보면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커 나가면서 어떠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뭐가 독특하잖아요. 머리 바가지 머리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패딩 잠바 입고 이런 거 입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쯤 올라가면 일반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다니는 행색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아니면 재수생인지 대학교 1학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갖고 사회를 겪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와 관련된 관점은 여러분들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기능가지고 상상론하고 연결만 잠깐만 시켜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 내용까지 보고 여러분들 수능 기출질문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43페이지 아래쪽 있죠. 그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1분 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기출지문에 대한 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의 비공식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송사는 2차의 비공식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와 관련된 거 1차의 비공식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차의 공식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는 2차의 비공식, 그 다음 2차의 공식적 사회학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기관 관련된 게 1차, 2차 공식, 비공식을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된다는 거. 근데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고 하면 사회 집단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43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한 거 하나를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44페이지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사회가 합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능등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전체 합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기능등. 자, 근데 여러분들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갈등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합의니까 여러분들 기능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갈등이죠. 자, 지배 집단이 그들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점 상호작용이 들어갔죠. 이거 뭐가 될까요? 상상론의 입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관점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사회하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강화한다. 갈등이죠. 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재생산한다. 갈등이죠. 그 다음 자아 형성한다. 상상이죠. 그 다음 특정 집단의 합의. 여러분들 갈등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합의 나왔다는 무조건 기능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수단이 된다는 거. 갈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45페이지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위랑 역할 행동 구분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단독 내용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보기 지문에서 구분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사람마다 우리 지위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타인의 기대를 받는 게 역할인 거죠. 근데 그 역할은 어떠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체화된 게 바로 역할 행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위는 어떠냐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귀속지위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선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태어나니까 나는 아들이죠. 아니면 태어나니까 맏딸, 태어나니까 장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취지는 어떠냐? 후천적입니다.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서울대 학생이 된 거, 성취지죠.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로 보면 예전에 폐쇄적 계층 구조에는 귀속지위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조선시대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 노비로 계속 노비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성취지 같은 경우 노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개방적 계층도이기 때문에 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모습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지위의 모습을 딱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지위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일치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지위불일치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돈을 얘기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권력을 얘기하겠죠? 사회적으로 의심을 얘기합니다. 야, 그럼 예전 사람들, 예전의 양반들은 어떠냐면 돈 권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이거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근데 권력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의심도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위불일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역할에 대해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충돌하는 역할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이 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은 어떤 거냐면 일단 모순과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건 지위가 여러 가지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빠로서의 지위가 있죠. 회사 가면 회사로서 지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아리 회장이다. 동아리 활동으로 회장으로서도 지위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있죠.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아들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위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위 속에서 어떤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긴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지위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역할 모순에 해당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죠. 자, 근데 아빠는 회사 가면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업식에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졸업식 꼭 오고 싶은데 어떠냐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안 가면 잘려요. 그럼 그 둘 간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냐면 역할 모순이다 이렇게 기울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할 긴장은 어떠냐면 하나의 지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지위 속에서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떠냐? 엄마. 예문으로 나왔던 게 교사 이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엄마들은 어떠냐면 지금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엄격하게 해야지. 아니야, 한번 용서해주자.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지위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똑같아요. 왜냐면 엄격하게 할지, 얘를 따뜻하게 할지, 둘 사이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역할 갈등하고 무슨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 갈등이 되려면 현재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네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충분히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엄마가 된다면, 내가 만약 아빠가 된다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재 입장에서 역할 갈등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엄마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 되려면 현재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와 관련된 거에서 일단은 요거예요. 우선순위 정할 수 없고 실제로 심적 갈등 이런 것들은 역할 갈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역할에 대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역할 행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역할과 역할 행동이 일치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고3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고3의 역할을 부여받은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고3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고3인데 공부를 안 해요.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어떠냐면 우리 비난하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처벌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서 행동이 제대로 드러내갖고 칭찬을 받은 보상이 되는 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우리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라는 말이 우리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보상이란 말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역할이라고 하는 부여받았을 뿐이지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에 대한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자료가 아래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47페이지 내용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 내용에 보면 귀속지랑 성취지 구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자. 그쵸? 태어나니까 나는 서자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인신분. 이것도 귀속이죠. 자, 그 다음에 내유형 의건이 된 거는 성취죠. 본인의 노력으로 왕실 의건이 됐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숙록대부에 오른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실제로 성취지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어떤 의원들이 이 정도 지위까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서준은 아마 그 선조라고 하는 이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말 많은 역할을 했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여기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 자, 모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동으로 드러난 게 역할의 행동으로 드러난 게 역할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하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비난과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조랑 왕세자를 극진히 보살폈기 때문에 순국되고 올랐죠. 그러니까 보상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퀴리 부인이 어떤 라디오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받은 거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보상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기출되는 보면 청소년은 구속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문으로 나왔던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청소년이 들어가고 성인도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얻는 게 그치 성인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성취, 그 다음에 막내 딸은 귀속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도 역시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의 엄마는 성취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자인 거는 귀속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엄마가 된 거는 성취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엄마가 되려면 누굴 만나야 될까요? 아빠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젊었을 때 엄마가 이제 아빠가 다가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엄마가 나름대로 이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욕도 안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 아빠가 다가왔는데 야 꺼져 엑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빠는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럼 엄마는 아마 혼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낳지 못했으니까 누구누구의 엄마가 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정부로부터 그렇죠. 표창장을 받은 거 소방관으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상과 요만의 세트를 묶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으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신인상을 받은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과를 낼지 고민하는 거. 이게 역할 행동 아닙니다. 역할 행동은 현재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행동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한 건 됐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만 풀 건데 48페이지 1번하고 2번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1번에 대한 사회기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의 사회기관은 가족, 그렇죠?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 다음 매개체니까 대중매체,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 가족, 그렇죠? 자, 맞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어떠냐면 1차적 사회기관, 맞죠? 또래 집단.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다는 어떠냐면 우리 대중매체예요. 그러니까 이참에서 비공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4번 지문에 해당되는 거 딱 보잖아요. 라를 한번 볼게요. 학교. 그러니까 얘는 이참에서 공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기관이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인지 공식, 비공식인지 구분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갖고 계속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5강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한 문제를 틀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두 번째로 볼게요. 자, 두 번째 해당되가 말아들로 태어났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리로 치고 경리부장이 되고 연봉을 받고 막내로 태어나고 비난받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만 보잖아요. 일단은 말아들하고 그 다음 미음에 해당되는 막내는 귀속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니까 난 막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해당되는 거 보면 니은하고 어떠냐면 디귿이 나오는 그 성취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지문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미을에 해당되는 건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읍을 하고 보면 많은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건 보상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욕을 먹은 거는 그렇죠? 제재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지문에 해당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업과 미음 지와 달리 니은 디귿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은하고 디귿은 어때? 격립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 눌러보고 들어가 성취주의 형태였죠.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여러분들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두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 사회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화 기간 1차, 2차. 그 다음에 공식, 비공식. 그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가족이 1, 2차 중에 뭔지, 공식, 비공식 중에 뭔지 확인해 보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많이 나왔던 게 역할 갈등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현재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떠냐면 충돌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까지 확인해놓고 성취랑 귀속지 정도까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EBS 분석지나 이거는 선생님이 파일을 따로 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까지 보시면 아마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교재 48페이지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